중국 공산당 정부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그리고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타전이 됐습니다.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라든지 대만 그리고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은 애플의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애플 주가 장중에 3%가량 밀렸고요. 전일 3.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틀간 무려 6%가량의 이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9월 7일 뉴욕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는 오랜만에 상승을 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하락세가 이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8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네, 벤치마크 지수 S&P 500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0.32%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상승을 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뉴욕 금융시장에는 미국의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제 지표를 주시를 하면서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애플이 악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전반적인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급등세가 잠깐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4.24%를 나타내고 있고 2년물도 4.94%로 5% 아래로 이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잠깐 금리 상승세가 주춤을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달러화 지수가 105선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기 부진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달러 스마일 현상이 전형적으로 이제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팩터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원유 시장의 공급 우려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국제 금융 시장을 뒤흔드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물 WTI 가격 전일 대비 0.7% 정도 하락하면서 배럴당 86.8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채권 금리 상승은 잠시 좀 주춤한 상태고요.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 흐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11월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금리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이제 기술주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3거래일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는 애플까지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가 더해졌는데요. 중국 쪽에서 나온 좋지 않은 뉴스로 인해서 애플이 이틀 연속으로 3%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시장이 좀 뜨겁다, 미국의 경제가 뜨겁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업 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시사를 했고요. 미국의 생산성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기술주의 대장주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중국 쪽 이슈로 인해서 3% 넘게 하락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틀 연속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이슈가 사그러들기는커녕 조금 더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이 뭘까요? 네, 지금 중국 쪽에서 연이어서 애플의 좀 대형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이슈로 인해서 뉴욕 증시 이번 주에 애플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도 좀 추가적인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그리고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타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소식통에 따르면 몇 주 전부터 중국 정부는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조치가 이제 비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국영기업, 최악의 경우에는 민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외신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영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으로는 이런 조치를 확대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것이 중국의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애플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어떤 도구로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가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애플의 핵심적인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애플 아이폰의 제조뿐만 아니라 수출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국은 애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처입니다. 지금 중국 본토라든지 대만 그리고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은 애플의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또 애플의 전체 매출의 무려 18%를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 애플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은 애플에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화웨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서 애플에 좀 대항마를 내놓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웨이에서는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중국에서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 정부까지 애플에 대한 어떤 규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화웨이의 신용펀이 애플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이번 화웨이의 신용폰 출시로 인해서 애플의 중국 매출이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애플 주가 장중에 3%가량 밀렸고요. 전일 3.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틀간 무려 6%가량의 이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데요. 오늘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동안만 시총이 2천억 달러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이 중국 쪽에 지금 이런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미국 기업으로 좀 번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화웨이 쇼크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을 제재한 것이 더 기술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자,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보다는 11월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 걱정을 시작은 하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계속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좀 좋게 나와주면서 이제 예상치 않았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는 9월 FOMC 19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9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11월 혹은 12월에 한 번 혹은 두 번까지도 금리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1월에 금리를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4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이 확률이 48%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과반에 달하는 이 금리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이 11월 인상을 점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8월 CPI라든지 고용 지표에 따라서 추가 긴축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스닥 쪽에 민감한 이슈로 금리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연내 동결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내 동결을 이미 다 반영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최근 주식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이 나왔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를 향후에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비슷하게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윌리엄스 뉴욕 총재는 연준의 정책 위치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결정은 결국 경제 지표에 따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 뜨거운 고용 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지난주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됐는데 약간 좀 헷갈리게 합니다. 어떻게 발표됐지요? 네, 오늘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조함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였던 23만 명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너무 좀 실업률 쪽에서 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업 지표 역시 시장의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미국의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에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생산성과 미국 경제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또 GDP 같은 것들 또한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분기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이 3.5% 상승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였던 1분기에는 생산성이 1.2% 하락을 했었는데요. 상승 반전을 하면서 역시 견조한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휴장을 마치고 시작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계속 이번 주 들어서 뉴욕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금리라든지 유가와 같은 국제 경제적, 거시 경제적인 악재가 이제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뉴욕 증시의 테크니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좋지 않은 신호가 관측이 된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팩터를 봤을 때도 뉴욕 증시가 당분간 조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어제 S&P 500 지수가 4,46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하회를 하는 수준인데요. 이 벤치마크 지수가 50일 이평선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 신호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기술적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지금 현재 15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만큼 이 빅스 지수는 향후에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빅스가 장기 평균치인 20 정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뉴욕 증시 벤치마크 지수가 5%포인트 정도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번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뉴욕 증시의 엄청난 랠리를 이끌었던 1등 공신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하루 전에 지금 애플이 한 달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네. 자,
올해 사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는데 기술주 특히나 빅세븐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올해 시장을 좀 많이 받쳐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진 않지만 최근에 보면 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월가에서 나오는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애플 중심으로 뭐 중국 쪽에서 최근 부정적인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3%대 또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계속해서 좀 전해 듣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파원님 계속 전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조금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52주 고점 대비 현재 20% 정도 주가가 급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모두 지금 52주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9일 날 52주 고점을 기록을 하고 그 레벨에서 무려 11% 정도 하락을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9.9%, 메타 플랫폼스 8.3%, 그리고 아마존은 4.2%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이제 8월 24일 날 기록을 했었던 고점 대비 8% 정도 주가가 내려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벳만 52주 고점 대비 2% 정도 하락하는데 이 하락폭이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내린다면 전체적인 기술주에 대한 투심을 좀 훼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봐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월가에 좀 저명한 투자자가 이번 증시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유명 투자자 리온 쿠퍼맨인데요. 지금 결국 유가 상승이라든지 달러와의 강세 혹은 페드의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당분간 정체된 흐름을 보일 것이고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는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있었던 주식시장 강세는 어떤 펀더멘털한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포지션이 한쪽으로 편향됐던 어떤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시장을 매우 투기적인 양상을 보이는 사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당분간은 이제 에너지 등에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자, 종목과 섹터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기해 주셨듯이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해서 이 부분 중심으로 특징적인 이야기들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기술주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는 전거래일 대비 1.5% 정도 업종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주는 섹터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틸리티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오늘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애플이 미중 간의 갈등의 어떤 구심점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역시 이 이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7% 정도 내렸고요.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반면 오늘 테슬라는 0.2%가량 이제 주가가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연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슬라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오너 리스크에 좀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에 스페이스X로부터 10억 달러를 대출받았다라는 이제 보도를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모든 자금을 이제 트위터 인수에 사용을 했는지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자금은 해당 인수가 진행이 됐던 월에 모두 이제 일제히 출금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대출의 일부는 심지어 머스크 CEO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오너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250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